파이썬이 이해하는 데이터의 형태를 확인했다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데이터의 7가지 형태가 서로 형태 변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 예제에서도 사실 우리가 튜플 리스트를 바꿔보기도 하고 딕셔너리에서 결과를 리스트, 튜플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이사이에 이 관련된 예제를 좀 넣어놓긴 했는데 좀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데이터 형태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왜 확인을 해야 되느냐? 데이터 형태 안 바꾸면 안 됩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 데이터 형태마다 기능들이 있었죠. 리스트는 연속된 순서가 있는 값들이었고 튜플은 값이 안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내가 값을 바꾸고 싶은데 튜플로 돼 있으면은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형태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 이 입력값을 어떤 처리, 함수를 통해 결과를 받게 되는데, 사실 어떤 함수에는 입력값을 튜플로만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함수는 입력값을 딕셔너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값들을 정해진 형태로 반영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우리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할 때 다양한 형태를 바꾸면서 입맛에 맞게 선택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7가지의 파이썬에 이해하는 데이터 형태들이 서로 어떻게 형태를 변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의 내용을 배울 겁니다. 일단 파이썬에서 정수로 변환하는 함수는 int 함수입니다. 그리고 실수, 소수점이 있는 실수 변화는 float 함수입니다. 그리고 true, false인 불리언 함수로 변하는 함수는 불이라는 함수이고, 문자열로 변환하는 방식은 str이라는 함수가 되고, 이 비어있는 괄호 안엔 어떤 입력값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입력값을 받으면 이 함수 처리를 통해서 형태가 변환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 튜플, 집합, 딕셔너리도 당연히 리스트 함수를 통해서 이 괄호 안에 값이 들어가면 리스트 형태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고, 튜플, set, dict 함수도 안에 입력되는 형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애초에 이 함수의 형태로서 변경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숫자로 변환을 보겠습니다. 입력 값을 정수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int 함수를 씁니다. int 함수. 그렇죠? int. 그래서 숫자 값을 int 함수를 거치면 정수가 되고, 불리언도 정수가, 식도 정수가, 심지어 문자열도 정수로 바뀌어집니다.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int 함수를 통해 정수로 바뀌었고요. 3.141592라는 실수 형태도 int 함수를 통해 3이라는 정수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true라는 불리언 값은 int 함수를 통해 1로 바뀌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앞에서 우리 정수 숫자형 배울 때 0은 false와 매핑이 되고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true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초에 true 값을 정수로 바뀌면 1로만 나와요. 여러 개의 정수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 개의 정수가 나가면 로직상 어떤 값으로 계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파이썬에선 int 함수는 불리언을 1로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false는 뭘까요? 이건 트리비얼하게 false는 int 함수를 거치면 0을 반환합니다. 다음 int 5 나누기 2를 하면 5를 2로 나눈 건 2.5죠.
이 실수형을 int 함수를 거치면 이렇게 2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건 스트링이란 문자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안에 뭐 문자가 진짜 써여 있든 우리 눈에 숫자가 쓰여 있든 따옴표로 묶여 있으면 무조건 문자열인 스트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스트링의 안의 형태가 진짜 숫자 형태로 이루어진 문자 1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역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무조건 문자열인데 파이썬은 따옴표를 떼어내고 진짜 형태가 숫자라면 이걸 감안을 해서 정수로 인식하고 10을 반환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자열 자체는 int를 넣는다고 해도 정수 변환 불가합니다. 애초에 이 특성 자체가 정수값의 형태를 띠는 숫자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자열에선 숫자 형태를 띠는 문자열만 int 함수를 통해 정수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수 변환 내용을 봤고요. 두 번째, 실수 변환 보겠습니다. 실수는 입력된 값을 실수형으로 변화하는 float 함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숫자가 들어가든 불리한 값이 들어가든 계산식이 들어가든 아니면 진짜 문자에 들어가든 float 함수를 만나면 실수형으로 형 변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 5라는 정수는 float 함수를 만나서 5.0이라는 실수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애초에 실수였던 3.141592는 float 함수를 만나서 여전히 실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false라는 불리한 값은 앞에서 int에선 당연히 0이겠지만 0 자체를 플러스로 변경하여 0.0이 출력되고 true는 숫자로 1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걸 float 함수를 만나서 1.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 더하기 2라는 계산식 또는 연산값은 3을 출력하는데 이 3을 플러스로 변경하여 3.0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앞에 int와 마찬가지로 숫자 형태를 띠는 문자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5.3이라는 문자 스트링이 있다면 float 함수를 만나서 실수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kk란 이런 기본적인 애초에 태생적으로 문자일 수밖에 없는 형태도 문자, 문법도 문자인 것은 float 함수를 만나도 변환이 불가하고 에러를 출력합니다. int 함수, float 함수는 사용 방식은 굉장히 유사하죠. 다를 건 없습니다. 출력 형식이 정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그 차이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불리언 값은 입력 값을 불리언형으로 변한 숫자인 경우는 0인 여부, 문자의 경우는 비어있는지 여부라고 써있죠. 한마디로 숫자는 0이면 false, 나머진 다 true. 문자는 비어있으면 뭐였죠? false. 그리고 비어있지 않고 공백조차도 공백을 포함한 모든 문자는 true로 인식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 불리언 계산식 문자를 불 함수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래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게 숫자 불리언 계산식 문자열, 이걸 똑같이 반영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특성을 다른 함수와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54라는 숫자는 불리언 함수에서는 true로 인식을 합니다. 반면 0은 이 숫자 자체는 false를 의미하고요. 3.14라는 실수 역시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입니다. 0.00은 결국 0이기 때문에
false로 인지하고요. 그리고 1 빼기 1 이런 연산이 있죠. 1 빼기 1 결국 0이란 말이에요. 이 0 값은 결국 false입니다. 그러면 특이한 것 중에 하나인데 1 빼기 2는 어떻게 될까요? 음수인데요. 사람 입장에선 음수는 0 아래 단계죠. 하지만 파이썬에선 0은 아니기 때문에 음수라도 true를 반환합니다. 당연하지만 2 빼기 1, 1이기 때문에 true인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true라는 불리한 값은 불함수를 만나면 당연히 true니까 true를 반환. 마지막 문자열은 비어있지 않으면 모두 true였습니다. 따라서 꽉 차있는 따옴표로 엮여진 스트링은 true가 되고요. 공백 문자 역시 true로 인식하지만 애초에 아무것도 공백조차 없는 따옴표만 존재하는 빈 문자만 false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함수를 통해 불리언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 문자열. 문자열은 string의 약자인 str이라는 함수를 통해 숫자, 불리언, 계산식, 문자열 함수를 통과시키면 결과가 문자열형으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단 문자열형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출력된 결과는 문자열의 정의에 따라서 문자열 정의가 뭐였죠? 따옴표가 포함된 게 문자열이었죠. 반드시 출력 결과는 따옴표를 포함하게 될 겁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숫자 10이 있습니다. string 변환하면 10 형태는 숫자로 그대로인데 문자를 지칭하는 따옴표로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예,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수인 3.141592도 마찬가지로 따옴표로 표시된 스트링으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값인 true 자체가 우리가 참 거짓을 의미하는 논리값이긴 하지만 이 자체를 문자로 인식해서 문자열로 따옴표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 false 역시 따옴표로 커버가 되어 있는 문자를 변경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숫자 형태의 문자이든 애초에 문자 형태의 문자 KK든 모두 애초에 문자열이기 때문에 string 함수를 통과시키면 당연히 형태 그대로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수 변환, 실수 변환, 불리언 변환, 문자열 변환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애초에 파이썬이 이해하는 데이터 형태인 넘버, 불리언, 스트링이 아닌 여러 개의 값으로 묶여있는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즈 이 4개들에 대한 변환을 보겠습니다. 1,2라는 소괄호로 이루어진 튜플은 리스트라는 함수를 통과시키면 이 값 자체를 대괄호로 이루어진 리스트로 변경합니다. 반면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대괄호 리스트는 튜플 함수를 통과하면 소괄호로 이루어진 1, 2 튜플로 변경됩니다. 다음 리스트 형태를 set이라는 집합을 의미하는 함수를 통과시키면 집합과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묶인다고 했죠. 중괄호 형태를 띠면서 set은 순서가 없는 중복되지 않은 유니크한 값만 포함하는 1, 2만 담겨 있습니다. 또한 1이라는 로우 하나, 3, 4라는 로우 하나 이 두 개의 로우를 묶은 2차원 리스트를 입력으로 받고 dict라는 함수를 통과하면 각 로우를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인식하여
1이란 키에는 2라는 값, 3이란 키에는 4라는 값으로 인식을 하고 딕셔너리를 나타내는 기호인 중괄호로 묶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X는 애초에 딕셔너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A라는 키는 1, B라는 키는 2, C라는 키는 3을 입력했고 이 X의 타입은 딕트로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딕셔너리가 맞습니다. 이 X를 출력하면 이렇게 중괄호 그리고 키와 밸류의 쌍이 3개가 들어있는 딕셔너리 형태입니다. 이를 리스트로 변경하는 건 리스트 함수를 통과시키면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키값만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 딕셔너리가 2차원의 형태를 띌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는 이 차원을 다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리스트만 넣으면 값보다는 키가 더 핵심이 되기 때문에 딕셔너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각 키들을 먼저 뽑아서 리스트의 형태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딕셔너리를 튜플 기반 리스트로 변환하려면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포물을 써서 어펜드 함수를 써서 쉽게 이렇게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x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값이 하나, 둘, 세 개죠. 코드가 너무 쉬우니까 그냥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for I in x x라는 딕셔너리에 있는 값 하나에 대해서 이 템프라는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어펜드는 값을 추가하는 거였죠. 이 튜플, 제가 지금 드래그한 이 튜플을 리스트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고 튜플의 형태는 i는 키값입니다. 그냥 하나만 값을 찾으면 키값을 대표를 하고 있고 x에 키를 대괄호로 넣었기 때문에 이 키에 매핑되는 값을 지칭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흐름만 느끼시면 됩니다. 이 딕셔너리가 키 밸류가 하나, 둘, 셋이 이 콤마를 기반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for I in x 하면 in 이 세 개의 키 밸류 쌍이 들어가는데 그 키와 그 키에 대응되는 밸류를 튜플로 묶어서 빈 리스트에 어펜드해서 붙이는구나. 뭐 이런 개념으로 일단은 가볍게 넘어가도 됩니다. 그 결과 이렇게 키밸류가 튜플로 묶여서 최종적으로 리스트화가 된 거죠. 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파이썬만 유일하게 가능한 문법인데 뭐 이런 거예요. 난 리스트에 담을게. 뭘 담을 건데? i, xi라는 튜플을 for i에 대해서 in x에 있는 뭔가 좀 이상한데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씁니다. I need this one for I in x. 즉 나는 이게 필요한데 i에 대해서 이 i는 어디에 있어? 그렇죠? 영어 어순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영어 어순이 그대로 실행되는 문법은 파이썬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나 이 전통적인 반복문을 쓰는 방식인데 파이썬은 이런 것도 뭐 무시한다라기보다는 대체하여 그냥 너의 어순을 그대로 써봐 해도 출력이 됩니다. I need tuple for I in x. type is I, x 대괄호 i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y에 할당한 다음에 이거의 타입을 봤더니 리스트. 왜? 대괄호로 마지막 묶였으니까. 그리고 y 출력했더니 위에 있는 이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y 기준에서 이 y를 사용해서 딕셔너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되게 쉽게. 딕셔너리를 만드는 기호는 중괄호로 묶을 건데 I need I 땡땡 j for I, j in y 이런 게 됩니다. 즉, 일단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게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면 약간 거꾸로의 어순이 있으니까 y에 있는 값들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입니다. 세 개인데 아까는 포에 i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두 개 i, j가 됐네. 이런 것도 문법이 허용합니다. 유일하게 파이썬만. 알아서 이 세 개의 쌍이 들어가는데 i에는 a, j에는 1, 그 다음엔 i에는 b, j에는 2, 그 다음 i에는 c, j에는 3이 자동으로 반복문에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i 땡땡 j라는 키 밸류 쌍으로 반복할 때마다 붙여넣어 그리고 중괄호로 묶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type z는 dict, 딕셔너리고 이렇게 z를 출력해 봤더니 진짜 딕셔너리입니다. 조금은 아직 배우지 않은 반복문을 사용한 거긴 하지만 이런 느낌은 올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사람이 쓰는 영어 어순처럼 써도 되네. 그리고 뭔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훨씬 쉬운 것 같네. 이 정도 느낌만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뭐 컴플렉스 이런 함수도 있는데 true 불리언을 복소수로 변환하는 이런 것도 표시해 놨네요. 오케이, 이거는 위치가 딴 데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별도로 뽑아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에서 데이터의 형태를 변환하는 함수로서 int, float, bool, string, 그리고 list, tuple, set, dict 라는 함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형태 변환이 가능하구나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한 줄 들어있지만 불리한 값을 컴플렉스 넘버로도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이 이해하는 7가지의 데이터 형태를 알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간에 형태 변경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 변화를 통하든 통하지 않든 7가지 중에 하나의 데이터 입력 형태를 사용할 수 있고 이들을 사용해서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이 하는 연산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사람이 생각을 하는 사칙 연산 아니면 수리적 로직 이런 것들이 있죠. 단순히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 아니면 무언가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동일한지 여부, 포함 여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어떤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는 계산들, 연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파이썬 방식으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총 6개, 7가지 내용이 있네요. 7가지가 있는데 6가지가 총 있네요. 산술 연산자, 그리고 할당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식별, 멤버 연산자 총 6개 연산자를 배울 겁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 이름은 전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사람이 사용하는 이런 일반적인 연산을 파이썬에선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산술 연산자라는 건 무엇이냐? 수학적 연산을 할 때 쓰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제곱, 목과 나머지 이런 겁니다. 즉 계산기 같은 거예요. 이 파이썬을 무슨 우리가 데이터 분석 도구처럼 인식하고 쓰고 있긴 하지만 데이터 분석 자체가
계산, 연산, 처리를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수학적 계산기 기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나오고 3 빼기 2를 실행하면 1이 나옵니다. 2 곱하기 2는 4가 나오고 당연히 4 나누기 2는 2가 나옵니다. 그리고 5%2는 5를 2로 나눈 나머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1입니다. 그리고 3 곱하기 3은 사실 이 2 곱하기 2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이건 3을 3번 곱한 겁니다. 거듭 제곱의 형태예요. 3의 3승.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같은 의미이고 이걸 파이썬에서 구현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도 되는데 3 거듭 제곱 3, 즉 3 스타 스타 3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 나누기 2는 3.5인데 7 나누기 2는 뭘까요? 몫입니다. 여기 써있죠? 몫. 즉 7을 2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 개념처럼 구분하려고 제가 비교해서 써 넣었는데 그냥 숫자를 2로 나누면 3.5가 나오지만 나누기를 2개 쓰면 7을 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몫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출력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바로 div mode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리턴한다고 되어 있죠. 투플 형식으로 로직이 되어 있는데 실행해 보면 압니다. 즉 x1, x2를 넣었을 때 div mode라는 함수를 통하면 몫과 나머지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결과는 바뀌지 않도록 튜플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5 나누기 2의 몫은 2, 나머지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div mode 5,2는 2,1 튜플이죠. 이거의 0번째 인덱싱은 그 결과 2 값이 들어갈 거고 첫 번째 인덱스 값은 1이 들어가서 목 나머지에는 2와 1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 두 개의 출력이기 때문에 각각 값이 하나씩 나누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튜플 형식이 아닌 각 값으로서 2와 1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사실 실수 계산부터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3 빼기 2.7 하면 우리는 1.6인 걸 알지만 사실 컴퓨터는 정확하게 사람의 로직을 따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치적으로 엄밀하게 비슷한 값을 추론하는 방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잠시 넣어놨고요. 그리고 실수와 정수의 계산은 표현 변이가 훨씬 넓은 정수로 인지합니다. 왜? 실제로 9.2가 정수니까 가장 넓은 9.2가 출력됩니다. 이렇게 수학 연산을 계산기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거듭제곱 그리고 목 나머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고 사람이 사용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그대로 인지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할당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사실 많이 쓰는 로직은 아니고 저도 추천하는 로직도 아닙니다. 헷갈릴 수 있어서. 하지만 문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 써왔던 A는 B라는 뜻은 왼쪽 값에 오른쪽 값을 할당한다라고 이미 잘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하기보다 예시로서 대신 설명드릴게요. 일단 x는 5라고 하면
x는 5랑 같다가 아니라 5라는 값을 x에 할당한다는 뜻이었고 따라서 x는 5가 됩니다. 자, 그런데 x 플러스는 3의 뜻은 사실 이겁니다. x에 3을 더해서 x에 다시 할당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파이썬이라기보다 C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법에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한 사례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파이썬에도 이렇게 사용해도 같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쓰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정 소수만을 위한 코드보단 누구나 봐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훨씬 좋은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은 기억해서 이렇게 쓴다고 쳐도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게 뭐였지? 이럴 수도 있는 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기능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마찬가지 x 빼기 는 3은 x 빼기 3을 다시 x에 할당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x 곱하기 는 3이란 뜻은 x 곱하기 3을 다시 x에 넣으란 뜻이 되고요. x 나누기 는 3이란 뜻은 x 나누기 3을 다시 x에 넣으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x%는 3은 x%3을 한 값을 x에 넣으란 뜻이 됩니다. 한번 쓱 설명만 드렸고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는 이라는 할당 연산자를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비교 연산자입니다. 즉 왼쪽과 오른쪽 뭐 큰지 작은지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A는 B랑 같니? 즉 왼쪽과 오른쪽이 같니라는 건 파이썬에선 는을 두 개를 써야 그 뜻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는을 두 개 쓰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해서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니라는 의미는 느낌표 는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호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니? 오른쪽이 왼쪽보다 크니?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은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은가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익숙하실 건데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처음 보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5와 3이 같니는 는을 두 개 써서 아니요 라고 출력해 줍니다. 5와 3은 다르니는 느낌표 는을 써서 네 다릅니다 라고 나옵니다. 4가 3보다 클까? 네. 3이 3보다 작은가? 아니요. 6은 6보다 크거나 같은가? 네. 7은 8보다 작거나 같은가?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 연산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논리 연산자는 우리 앞에서 잠깐 보긴 했어요. 집합에서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이런 걸 보긴 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조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건데 A and B라고 하면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A, O와 B라고 하면 A 또는 B 하나 정도는 만족하는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nd는 교집합으로 많이 대표되고 있고요. O와는 합집합 뭐 이렇게 많이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nd는 왼쪽, 오른쪽 모두 교집합으로 참일 때만 true,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false가 나옵니다. A, O와 B는
합집합의 개념인지라 왼쪽과 오른쪽 하나만 참이면 전체는 참으로 봅니다. true. 그렇지 않으면 양쪽 모두 false일 때만 false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심플하게 not A라는 게 있습니다. 즉 not A, A란 조건이 뭐 true였어요. not A는 false가 됩니다. 즉 오른쪽이 만약 false다, 그럼 not A는 true가 됩니다. 예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2는 5보다 작고 그리고 3은 10보다 작은가? 인 거죠. 자, 2는 5보다 작죠. 이건 true입니다. 그리고 3은 10보다 작은가? true입니다. 둘 다 true고 교집합이기 때문에 true입니다. 다음 2는 4보다 작은가? 그리고 7은 5보다 작은가? 오화가 되어 있죠. 2는 4보다 작죠? true. 7은 5보다 작은가? false입니다. 합집합 오화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true면 true가 추가됩니다. 자, 그럼 not A는 어떻게 쓰는가? 이런 거예요. 3은 4보다 작고 5는 2보다 작나요? 이거 먼저 해볼게요. 3은 4보다 작다. true. 5는 2보다 작다. false죠. 교집합인 and이기 때문에 true and false는 false가 나옵니다. 이 조건식을 바로 뒤집어 버리는 게 앞에 not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alse가 바로 true로 바뀝니다. 이렇게 논리연산자는 서로의 비교 관계에서 여러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 식별연산자는 동일 여부 비교입니다. 이미 한번 본 적 있습니다. is 거의 같다 정도죠. 같다라는 거를 는 대신에 는 두 개를 쓰는데 그거 대신에 영어의 어순인 is를 그대로 씁니다. A is B, I am KK 같은 거죠. This is 뭐 B, this와 B는 같은 거죠. 이런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is는 는 두 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교 연산자. 그래서 A와 B가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is not도 있습니다. 영어의 문법을 그대로 써서 be not, A is not, 비동사 not이죠. 양쪽이 달라야 true, 같으면 false입니다. 자, 예시를 보면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x에도 kk, y에도 kk. x와 y는 같은가? 라는 걸 x is y 이렇게 영어로 써도 돼요. 아니면 x는 y 둘 다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xn kk, yn 코리아, x is y false죠. 근데 x is not y, x와 y는 다른가를 쓸 수 있죠. 네, 다릅니다. tru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동일 여부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게 식별 연산자입니다. 자, 마지막 멤버 연산자라는 건 다를 게 별로 없지만 포함 여부 확인입니다. 그래서 is 자리에 in이 들어가 있어요. 왼쪽 값이 B 안에 in이 아닌 거죠. 영어로 치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true, 포함되지 않으면 false입니다. A not in B라고 하면 A가 B에 포함되지 않으면 true, 포함되면 false입니다. 앞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반복문을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리스트 테스트에 KK랑 코리아라는 두 개의 값을 포함하는 대괄호로 묶인 리스트입니다. 그럼 KK란 문자가 리스트 테스트라는 이 안에 값으로 포함되는가 궁금해. 물론 지금 너무 간단한 예제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근데 이거를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렇게 로지컬하게 체크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때 쓰는 게 KK in list test. KK가 이 안에 있으면 true. 반대로 KKK in list test 했더니 false가 나옵니다. 그렇죠? not을 쓰면 KKK가 리스트 테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true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이 사용하는 연산의 형태, 산술, 할당, 비교, 논리, 식별, 멤버 연산자 6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 이 이름에 무색할 정도로 내용은 크게 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칙 연산 그대로 쓰면 되고, 제곱, 목과 나머지 이런 기호들, 그리고 는은 이미 앞에서 배웠듯이 같다가 아니라 할당 개념,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비교하려면 는 2개 쓴다. 그리고 다르다는 느낌표 는, 나머지 크다 작다는 동일, 사람이 쓰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A and B 합집합, 교집합, A or B 합집합, not A, A에 포함되지 않는 것, A가 아닌 것, 이런 것들 처음 보실 수는 있지만 집합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교는 는 2개만 하지 않고 영어를 반영해서 is도 가능하다. 파이썬이 유일합니다. 또한 in, 우리 영어 쓰는 in 전치사를 포함 여부로 쓸 수가 있다. 이게 다입니다. 이름은 뭔가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실제 기능은 너무 로지컬하게 당연한 내용이고, 우리가 쓰는 영어의 어순, 사람의 사고를 거의 그대로 반영해 놓아서 이름에 무색할 정도로 내용은 훨씬 심플합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이 4.7 내용은 이 내용을 설명하기보단 제가 예제로서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해하도록 가이드를 했는데요. 연산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뭐 괄호 뭐 많죠? 우리도 분명히 사람들이 로지컬하게 계산을 할 때 어떤 걸 먼저 계산하고 다른 걸 뒤에 계산하고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파이썬은 사람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보면 되고, 단지 6개의 연산자들을 배웠는데 이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확인을 해놓을 필요는 있어서 이렇게 테이블로 넣어놨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번부터 낮은 17번까지 내용을 넣어놨고,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직 안 배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내용들도 있지만 밑에 예제는 안 배운 걸 포함해 놓지 않았어요. 일단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는 이 우선순위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가 있으면, 그리고 그 여러 개가 우선순위가 같다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튜플, 리스트, 딕셔너리, 세트 생성하는 것, 그리고 거듭 제곱, 그리고 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덧셈 곱보다 곱셈, 나눗셈 먼저 되죠. 그리고 뭐 교집합, 이런 것, 합집합, 그리고 비교 연산자, 나데이 뭐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이 결과를 실행하면 어떤 값이, 뭐 당연히 파이썬에서 이거 런만 실행하면 값은 나오죠. 그런데 어떤 순서대로 하나씩 한 스텝 계산이 되었는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으로 뭘 계산했다. 그다음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걸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또 어떤 걸 그 다음에 계산했다. 일단 계산이 되면 값이 바뀌겠죠? 그걸 반영해서 계속 연달아서 이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걸 먼저 계산했다. 3의 4승 계산했습니다. 1번에 그걸 쓰고 이 3의 4승 값을 넣어서 그 다음은 뭐 이거 계산했어요. 값을 쓰고 그렇게 해서 최종값이 뭐가 나왔는지가 0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도 마찬가지로 위에 테이블을 보시고 한번 어떤 우선순위로서 계산됐는지 라이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이 사용하는 연산의 형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강의 동영상에서는 형태 변환 7가지의 데이터 형태를 서로 형태를 변경해보고,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게
6가지 연산들이 있는데 뭐 이름보다 뭐 내용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사람이 사용하는 연산을 거의 대부분 많이 차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단 중요한 건 연산들 사이에 나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지켜서 계산하면은 뭐 틀릴 일이 없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까지 해서 파이썬이 어떠한 데이터의 형태를 입력받을 수 있고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 형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형태를 서로 쉽게 변경도 해 보았고, 이들의 형태 내에서 어떤 연산이 가능한지, 사람이 쓰는 연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크게 차이는 없더라. 이런 걸 확인하면서 그 입력들, 출력 결과들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어떤 연산이 가능한지 이런 걸 확인을 통해서 파이썬을 이해하는 데이터 형태 7가지의 종류를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